자고 일어나면, 눈만 뜨면 새로운 정보가, 어제와는 다른 정보가 쏟아지는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뭐든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이 다이어트 시장이라는 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 같은 정보끼리 상충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맞는 건지 여기선 이게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저기서는 또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어떤 게 맞는지 그른지조차도 판단할 수 없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에 대한 그 자체보다는 이 정보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지 누가 이런 개념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뒷배경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이런 완성된 제품을 그 성능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실패도 해보고 나한테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그때 가서 후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방법 자체가 아닌 얼마나 검증이 된 사람한테서 나왔냐 이 정보를 이야기하는 전문가 혹은 아니면 뭐 그 어떠한 기업에서 나왔는지 이런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령 운동이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숙련된 트레이너의 이야기인가 이런 것이 기준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식이요법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연구를 이 식이요법에 대한 연구를 얼마나 오래 해왔느냐, 얼마나 많은 임상과 그리고 결과가 나왔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두 가지를 모두 아울러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에 관련된 것에 가장 좀 신뢰를 주는 조언은 사실 의사분들의 조언이 좀 신뢰가 많아요. 그 의사분들은 그만큼 인체에 대해서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탕으로 신뢰를 하고 가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요즘에는 이 다이어트에 주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인체에 관련된, 즉 몸에 관련된 것을 기본으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앞으로 향후 이 몸이 아닌 마음과 심리가 주력을 해서 다이어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는 과연 그때는 어떠한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은 일부에서 심리가 다이어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일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말로 이것이 보편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이어트의 이런 시장에서 그것을 놓칠 리가 없죠. 이 기업들이 업체들이 무조건 달라붙어서 이제 너도 나도 마음과 심리에 관련된 정보들을 쏟아내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맞다, 틀리다는 그 업체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그럴싸하고 뭔가 어디선가 근거가 뒷받침되면 그것이 수요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근거가 있든 없든 일단 자료를 막 쏟아내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또 다이어터들이 한참 혼란을 겪게 되고 무분별한 정보에 의해서 부작용을 겪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었던 것들은 많이 또 사라지게 되고 걸러지게 되면서 결국 정확한 핵심만이 알게 모르게 이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가령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몸에 국한된 다이어트라고 했을 때는 수만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이 나와 있지만 핵심은 결국 적게 먹고 그러니까 섭취하는 열량 대비 소비하는 열량이 크면 다이어트가 된다라는 것이 정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수만 가지 이런 다이어트 방법들이 파생이 되어져 나오는 건데 이 무조건 현존하는 모든 다이어트는 이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식이요법이든 운동요법이든. 그런데 이마저도 기초로 하지 않는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죠. 특히나 SNS에서 보여지는 이런 보조제 같은 경우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무조건 먹어도 살이 운동 안 해도 빠진다. 이런 거는 그냥 볼 것도 없이 어떤 사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어딘가에서 그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검증된 부분이 없고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이제 마음과 심리에 관련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 그에 따른 또 부작용이 생겨나게 될 건데, 이럴 때 많은 다이어터 분들이 정확하게,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 마음과 심리가 작용하는 이치에 대해서 이런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가고자 하려면 아무래도 그래도 킵 다이어트가 꾸준히 계속 연구하고 발전을 시키고 사례를 축적하고 해서 이런 흔들림 없는 기준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근래에도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확실히 진짜 이슈가 되는 부분은 아무거나 이 다이어트에 붙여져서 무슨 다이어트라고 해서 다이어트 방법이 만들어져서 나와요. 하루에도 수십 가지씩 만들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근래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심리학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또 심리학 쪽에서 주력으로 삼고 있는 키워드가 이 마인드풀니스라고 의역하면은 마음챙김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이것을 검색을 하던 중에 혹시 이것도 다이어트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다이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참 진짜 다이어트 방법으로 안 나오는 게 없구나. 그래서 지금 검색을 하시면 마인드풀 이팅 혹은 마음챙김 다이어트라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습니다. 식이요법 방법이 있어요. 근데 뭐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셔도 되지만 그렇게 딱히 도움이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뭔가 시간이 되면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려볼 기회가 될 것 같긴 한데 결국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요지는 뭐냐. 이 무궁무진하게 쏟아지는 정보가 많은 반면에 그것 때문에 더욱 이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한 가지는 득달같이 다이어트를 상업화 시키는 이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유는 하나죠.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인데, 결국 남성분보다는 여성분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니까, 이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갈수록 결국 상처가 만연해지고, 그것을 힐링할 수가 없는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환경이 되었구나. 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 킵 다이어트라도 저라도 이 건강하게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이끌어 가고 싶다는 마음에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채팅창과 병행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지만 채팅창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이런 다이어트의 허와 실, 그러니까 허구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